네, 여러분, 책 소개해 주는 분입니다. 배진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수의 유언. 예, 유언이라 하면 죽을 때 남기는 말인데, 예, 보수의 유언입니다. 예. 보수의 유언. 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수상이 이제 그렇군요. 쓴 책입니다. 예. 그 뭐 아직 이분 예. 돌아가시진 않으셨죠? 아,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이 책은 벌써 이제 뭐 이 책은 몇 년 됐죠? 이 책은 언제 나온 겁니까? 2010년에 나왔습니다. 일본서는 2010년,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나왔는데 제가 1918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나카소네를 일본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아이고,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0년은 되었을 겁니다. 예. 10년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쓰기 전이었군요. 예, 그렇겠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나카소네 야스히로야 뭐 일본 예. 경제 보수의 거목이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에서는 그 1955년 체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55년도에 양대 보수 정당이었던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이제 예. 자유민주당, 자민당을 예. 만들었죠. 그리고 1994년까지인가요? 이제 쭉 그 일당이 이제 자민당 혼자서 정권을 갖다가 이제 독주하다가 예. 94년경에 뭐 이제 있기는 뭐 공산당도 그렇죠. 있고 뭐 다 예,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94년에 이제 선거에서 패한 다음에 사회당하고 같이 이제 연립 정권을 예. 만든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10년 동안에 12명인가 이제 수상이 거의 몇 달 단위로 이제 바뀌는 시절이 예. 한동안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좀 오래 했었고 예.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자민당에서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를 비롯한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일본 민주당을 만들어 갖고 예. 그때 이제 정권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이제 5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 자민당이 야당이 됐던 시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 자민당은 어떻게 우리가 이 정권을 갖다가 이럴 수가 있나 했고 일종의 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 고이즈미 총리 때 제가 가서 나카소네를 만났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일본 자민당이 야당으로 이제 떨어져 있던 시절에 예. 예. 왜냐하면 자민당, 일본 보수 정치의 어떤 그 본산인 자민당은 지금 우린 무엇을 반성해야 되고 무엇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원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책입니다. 예. 제가 그때 그 고이즈미 때인데 예. 고이즈미 때 그때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예. 하고 겹쳤었어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나카소네에게 이렇게 물었거든요. 고이즈미 현 총리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정규재 씨 예. 당신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얘기해 주면 예. 자기도 고이즈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예. 그러면서 반대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웃는 이유는 네. 당신이 노무현에 대해서 예. 생각하는 거하고 네. 자기가 고이즈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마 정확하게 똑같을 거다 그러면서 한참 웃었죠. 이 책에서는 이제 나카소네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간 터치형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임상적인 문제 말고는 도대체 생각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다. 예. 그러고 아주 경멸하더라고요. 아주 예. 즉흥적으로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인간이다. 예. 그러면서 고이즈미를 갖다가 이제 순간 터치형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말을 합니다. 썼나요? 예. 순간 터치형.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예 노무현하고 똑같다고. 네. 예.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이 일본인의 정신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거의 극언을 합니다. 예. 아주 뭐 그 당시 뭐 싸늘했어요. 분위기가. 예. 똑같다고 당신이 노무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하고 예. 자기가 고이즈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똑같을 예. 거라고. 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뭐 정치인이 그냥 헤어스타일이나 신경 쓰고 그다음에 뭐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죠. 사자머리. 예, 그다음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우정 개혁하고 도로 개혁, 예, 도로공사 개혁이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도대체 흔히 이제 요새 우리가 하는 표현이라면 이제 소통이 되겠죠. 이 당내 여러 네. 세력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민당 내에서 자기한테 이제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들이 있으면은 예. 그 후보를 갖다가 이제 반드시 떨궈야 된다 그러면서 자객공천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어떤 뭐 방송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어디서 그냥 그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반드시 떨구겠다고 그 자리에 공천을 해서 자객공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낙가소네 총리는 과거에도 물론 이제 수상이 하는 일에 또 당 주류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거의 뭐 좀 이제 한직으로 보내고 물먹이고 그러는 건 있었지만은 키를 쓰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거는 자민당 전통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낙가선에가 예. 얘기하는 보수의 네. 무슨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소개되어 있겠죠. 예. 그 보면 뭐 특별히 이제 새로운 얘기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 낙가선에는 불력과 유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불력은 이제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행이라는 건 그 이제 역은 주역할 때 그렇죠, 얘기겠군요. 그렇죠. 불력, 예. 바꾸지 않는다. 예. 과 유행. 유행. 유행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유행가 할 때 그 예, 유행이죠. 이게 이제 그 파송가 하는 일본의 유명한 그 예, 하이쿠 파초라고 하는 그렇죠. 파초로서 그렇죠.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얘기한 그 하이쿠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불력과 예. 유행이 예. 근데 낙가선생에겐 불력은 이제 변하지 않는 원칙이죠.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때에 따라서 발전과 전환을 해서 변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에드먼드 버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게 개혁을 갖다 전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걸 이제 낙가선에는 불력과 유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쇼의 말에서 따와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감각적으로는 온고지신하고 이제 좀 비슷한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그 내부에 에너지를 갖다 많이 담고 있는 말이다. 어떤 변화의 에너지, 보수라는 말은. 예.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에너지의 양이 이제 굉장히 보수는 풍부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 2010년에 정권을 잃고 나서 예. 자민당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뭐 새누리당이다, 한나라당이다 이런 당들이 이제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 정당들이 이제 선거에서 패하고 코가 석자가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뭐 당 이름 바꾸고 그렇죠. 당 이름 바꾸는 거죠. 예. 2010년도에 이제 자민당에서도 이제 당 이름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랬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야단을 칩니다. 당명을 바꾸자는 극히 일천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나 이는 매우 단순하고 연약한 아니란 생각이다. 선거에서 한번 대패한 정도로 당의 이름을 변경하려고 하는 나약한 근성은 잘못된 것이다. 당에 대한 자부심을 망각한 채 이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러면서 자민당은 보수 정당이다.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계승해가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서 창당 정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자신감 없는 행동은 이제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 정당인데 명색이 보수 정당이면 전통을 지켜나가야지 선거에서 한번 패했다고 해서 당 이름 바꾸자는 소리부터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야단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새누리당이 한 5년 만에 당 이름을 얼마 전에 또 바꿨죠.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렇게 해서 당명이 유지가 되었군요. 유지가 됐죠. 그러고 보니까 낙가선의 보수의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언이라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고서 그렇네요. 이미 이 책을 쓸 적에 낙가선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이상 못 살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남기는 말이다. 그렇죠. 이런 말이기도 그렇죠. 하군요. 보수를 그렇게 정의했고 자민당도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군요. 예.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공화당,
그다음에 민정당이 있었고요. 민정당이 있었고, 민자당이 있었고, 민자당, 신한국당이 있었죠. 아, 신한국당. 이라고 YS가 이제 그 이름을 바꿨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기택 씨가 하던 민주당 잔존 세력을 끌어들여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한나라당, 그랬다가 이제 새누리당으로 왔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예. 점점 좌선으로 갔어요. 이름은 어떻게든 뭐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올바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공화당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어떻든 새누리당은 한자로 하면 신천지당이 되었어요. 그 새누리당은 그렇고 옛날에 그 한나라당은 영어로 어떻게 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냥 한나라로 쓰지 않았나요? HAN. 그랜드 네이션 파티라고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그랜드 네이션 파티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파시스트 정당인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그랜드 네이션이라면 그건 예. 뭐 파시스트 말하자면 민족주의 정당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새누리를 예,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한자로 하면 신천지잖아요. 예, 그럼 신천지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혁명당이에요. 좌익혁명당이거든. 예. 어, 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에서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쓰나요? 공동민주당이라고 씁니다. 공동민주당. 아, 그렇게 쓰나요? 예. 참 웃기네요. 근데 공화당 뭐 이렇게 쓰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이름이 나빠서 뭐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진짜로 선거에 한번 참패하고 나면 이름 바꾸죠. 그 정당 이름에 이제 당의 어떤 지향하는 가치가 이제 들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제 가치가 포함이 안 되고 자꾸 이상한 당이 돼 버리고 있죠.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명에 대한 질타가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2세 정치인들에 대한 질타도 있습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정권을 잃기 직전에 이제 수상을 했던 사람이 이제 스즈키 수상, 옛날 예. 그 스즈키 젠코 수상의 아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베 수상이 재기를 했지만은 요때가 이제 아베 수상이 한 1년 반 총리하다가 이제 그만둔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하손의 주장은 도대체 요새 그 2세, 3세 정치인들은 나약해서 못 쓰겠다. 그 목재상의 아들이었던 나나, 뭐 또 뭐 빈농의 아들이었던 뭐 누구나 다나카라든지 이런 우리 때는 한 번 어려운 게 있어도 좀 뚫고 나가겠다는 패기가 있었는데 요새 2세, 3세 정치인들은 나약해가지고 조금 해보다가 어려우면 못하겠다고 주저앉는다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낙하손의 수상도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주기는 했습니다. 보면은. 아, 그랬나요? 예, 그 군마현에서 계속했는데 지금 그래서 낙하손의 수상의 아들이 벌써 장관 몇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차기 수상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이 완전히 이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그렇죠. 패밀리 되었거든요. 비즈니스죠.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뭐 얘기할 때 조지 W. 예. 부시라든지 또는 뭐 클린턴 남편에서 예. 아내로 예. 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 패밀리 비즈니스냐 뭐 합니다만 사실 일본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훨씬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일본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서는 그 에도 시대 보면 산업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사 그다음에 이제 뭐 계급이 쭉 계급이 이제 있고 세습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한 집안에서 이제 어떤 집안 일본에서 그 이해라고 하는 개념도 이 피로서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일로서 이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그래서 사위로도 가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래 정치는 뭐 어차피 정치하는 걸로다가 이제 가업이다. 가업이니까 그 집안 가업인데 뭐 익스큐즈 한다 뭐 이런 의식들이 이제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가족 경력이 많아요. 근데 어떻든 아까 저 아베가 물러나고 나서 그야말로 총리 단명 시대들이 쭉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얘기도 합니다. 리더의 자질로다가 이제 통찰력, 설득력, 결합력, 인간적 매력 요걸 얘기합니다. 결합력이나 결합시키는 힘. 그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오케이. 그걸 동원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결합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는 열정이자 감격이다 그러면서 이 어떤 이론이나 혹은 이 철학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인간적인 공감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보면은 이 낙하손의 수상은 이제 본인이 그 원래 일제시대 도쿄 제국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고등문관 시험 합격해서 내무성 관료로 일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나니까 해군에 들어가서 해군 격리장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옛날에 이제 대학 시절에 은사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출세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의 뿌리를 내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생각을 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28살 때 중의원 의원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요시다 시게루가 있었고요. 예. 요시다 시게루는 이제 관료 출신으로다가 자유당을 갖다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핫토야마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그 수상을 했던 예. 핫토야마 수상의 아버지인데요. 그렇군요. 그 핫토야마 이치로는 그 제국주의 일본 시대에 벌써 이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정치인에 해당되는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 전에 이제 그 요직에 있었다 그래갖고 메가도 사령부에서 공직 취임을 갖다 한동안 금지당했었습니다. 그랬겠군요. 국회의원 예. 할 정도 같으면 예. 전범으로 안 죽은 게 그렇죠. 다행이죠. 근데 그게 일본 보수 정당의 양대 이제 산맥입니다. 요시다 학교, 요시다 스쿨이라고 그래갖고 예. 나중에 이제 그 소득 배정 정책 이런 거 폈던 그 이케다 하야토라든지 이런 예, 예. 관료 출신들, 예. 그게 이제 요시다의 자유당 쪽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정치적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시다는 그겁니다. 메가도한테 완전히 딱 엎드려가지고 예. 메가도의 정책에 순종을 하면서 예. 우리는 이제 경제 발전이나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나 신경 쓰겠습니다. 나라는 이제 미국이 지켜주세요 하는 이제 그런 쪽이고, 예. 핫토야마나 이쪽은 헌법은 이건 메가도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지시해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하나의 나라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그럼 평화헌법 조항을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이 이제 핫토야마의 맥이 됩니다. 근데 예. 낙하손은 핫토야마 계열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바로 초년의원 시절부터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아니 예. 그 낙하손해가 처음 그 중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 예. 그 제가 그 낙하손해 사무실에서 본 그림 중에 안 잊어먹는 게 예. 군복을 입고 출마를 예. 했었어요. 예. 그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자전거 예. 뒤에 예. 옛날 그 응길성 전기를 달고 예. 예? 그 자전거를 타고 예. 군복을 입고 예. 그렇게 유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낙하손해의 별명이 청년장교였습니다. 예. 청년장교라는 게 이제 1930년대에 그 일본 우익 그 민족주의를 주장했던 그 해군이나 육군의 예. 청년 장교 집단들을 청년장교라고 예, 그러는데 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낙하손해가 지은 헌법 개정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쳐보면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한마디로 점령군이 지어준 이 치욕적인 헌법이다. 우리의 헌법은 부끄러운 헌법이다.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국치를 씻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노래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낙하손해 작. 예. 물론 멜로디야 누가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예, 멜로디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음조인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래서 48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을 갖다가 낙하손해는 야당 의원 생활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핫토야마파에 속해서. 예.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자민당 의원들이 야당이 됐다고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당 안에서 나만큼 야당 생활 해본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 한다는 하는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특히 이제 일본은 내각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여당하고 있으면 다들 이제 뭐 정무차관을 한다, 장관을 한다 그러면서 뺏기는 시간도 많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유권자들하고 멀어지는데 이 야당하는 동안에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그다음에 직접 그 유권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서민들이 무엇을 갖다가 이제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그 원자력 정책에 대한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뿐이지 그 핵을 갖다 농축해 갖고 저장도 하고 예, 있고 예.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언제라도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도 지난번에 가 있지 후쿠시마 않습니까? 그 원전 사고 때도 그렇죠. 논란이 많았었죠. 예. 근데 일본의 그러한 원자력 정책을 만든 사람이 나카소네였습니다. 예. 나카소네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야당하던 시절에 여기저기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필요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로다가 일본 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민수용 항공기를 갖다가 제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로 해갖고는 정책 건의서를 만들어갖고 메가더 장군한테 보냈는데 메가더 장군은 이제 보다가 연합군 총사령부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서류 파쇄기에 집어넣으려다 너무 두꺼워서 파쇄기에 넣지는 못하고 집어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그 나중에 국무장관을 하는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덜레스한테도 이제 나카소네가 이걸 보냈는데 덜레스는 나카소네가 얘기했던 그 원자력 이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민간용 항공기 개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나카소네의 그러한 주장들은 정책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그 일본을 갖다 떠받치는 그런 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야당이라고 하는 시절을 갖다가 이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이 토대를 단단히 구축하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실력을 기르는 그런 때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뭐 해양 세력과 어떤 대륙 세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일본을 보면은 해양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이제 해양 세력하고 친했을 때에는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30년대에 가서 그냥 어울리지 않게 대륙 국가가 되겠다고 날뛰는 바람에 이제 그때 나라의 길이 잘못 들었던 거다. 그러면서 우리 해양 세력으로 가는 데에서도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자유무역이라든지 어떤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의 문제가 이제 함께 가는 거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그 길을 갖다 잃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보수의 유언. 그때 제가 그 나카소네에게 직접 그 말하자면 지금을 역사적으로 비기면 어느 시대에 비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일본의 전국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 지금 글쎄요, 나카소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느 정도의 단계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대한제국 시대로 정확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본인이 총리하던 시절에 대한 어떤 정리도 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외교했던 얘기라든지 중국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나카소네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문제 이런 걸로다가 이제 한국이나 중국하고 트러블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이제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 호요방이 총소기를 할 때였는데 중국의 이제 그 어떤 지일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사 하나가 그
야수꾼이 신사 참배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야수꾼이 신사 참배 계속 당신이 하고 그러면은 호요방 총서기의 입장이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데 지금 그래도 호요방 총서기가 어떤 개혁 개방하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약화되면은 일본한테도 좋을 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야수꾼이 신사 참배를 갖다 자제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레이건, 그거죠. 낙하손의 전두환.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 한국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싸했었는데 예. 그 만찬사의 4분의 1을 갖다가 이제 한국어로 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그냥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를 갖다가 부르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일본 노래를 갖다가 한국어로 부르기는 했지만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 노래를 갖다 또 가라오케에서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기투합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그 레이건하고 낙하손이 굉장히 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낙하손에는 레이건은 론이라고 불렀고요. 예. 레이건은 론야스라고. 그렇죠. 론야스라고 했죠.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는 그 투수와 포수처럼 지내자. 그러면서 낙하손해가 론 당신이 투수를 해라. 내가 포수를 할 테니까. 그런데 투수도 때로는 그 포수가 보내는 사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아라. 그랬더니 이제 레이건이 그런 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라도 주저 말고 사인을 보내라. 나 그럼 그거에 따라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때 사실 한미일 관계가 최고조였죠. 괜찮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낙하손의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되기 전에 6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책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당신이 천하를 잡을 생각이 있으면 수상이 될 생각이 있으면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 장관이나 뭐 당직을 갖다가 맡을 생각을 하지 말고 당신 사람을 만들어라. 그리고 낙하손의 파벌을 만들란 얘기죠. 그리고 일본은 뭐 내각제 할 때마다 새로 내각이 출범할 때마다 자민당 내 여러 파벌들이 서로 이제 자기네 사람 들여보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네가 들어가지 말고 네가 키우려는 사람을 갖다 들여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한테 신세를 지는 게 되는 거고 그런 게 다 이제 당신의 힘이 되는 거다. 그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그걸 했었다는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시행정조사회 이런 그 외곽 자문기구를 갖다가 이제 뭐 적절히 활용했던 얘기 같은 것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낙하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보수의 대부고 그 다음에 젊어서부터 이제 주장해 온 게 헌법 개정하고 이제 자주국방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 개정을 이제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낙하손이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 가치 이런 게 이제 헌법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흔히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제 천황제적인 그런 요소를 얘기하는 걸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도 그렇고 제가 근래에 읽은 일본 우익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그야말로 이제 단순히 어떤 좌우에서 우익이 아니라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할 만한 어떤 축적이 있는 나라구나 싶어가지고 상당히 좀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본은 뭐 그래도 저 역사와 전통이 내재적으로 그야말로 쭉 이어져 왔던 거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툭툭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사실 참 그게 우리의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최근 아주 재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아주 읽기 좋게 딱 느낌이 좋네요. 그 뭐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께도 뭐 얄팍한데 아마 뭐 그 버크의 무슨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보수 보수라는 게 어떤 거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 자기가 이제 스스로를 갖다가 보수 정치인이라고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요새처럼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 번이 이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배진영 차장이 이 추천하는 이번 주의 책입니다. 보수의 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그야말로 유언같이도 들리는 책입니다. 보수의 유언.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뭐냐 예,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침대에 올라갈 때 예, 자기 위해서 예. 모든 걱정을 침대 예. 밑에 내려놓고 올라간다. 예, 그래서 제가 되묻기를 아니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되겠느냐고. 예, 어떻게 보통 사람이 지 옛말에도 있듯이 침대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되고 침대에서야말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훈련하면 된다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봐라.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고민은 침대 밑에 내려놓고 네, 올라왔다. 예, 그래서 잠을 잘 잔다 이런 얘기였죠. 예, 그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입니다. 예, 풍미한데 일본의 보수를 규정하는 네, 바로 그분이 쓴 보수의 유언. 혹시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읽어볼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좋은, 또 예. 보면은 어떤 2차 대전 이전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는 일본 정치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알 그런 수 부분도 있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또 지금 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저렇게 뭐 우경화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뿌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갖다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책입니다. 예, 그렇군요.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